대륜중학교 몇 학년이셨죠? 3학년. 해방을 맞이한 농민들은 이제 공실 없는 세상만 왔다고 얼마나 환성을 충천됐다고. 그것도 뭐 잠시였을 뿐, 그해 미 군정이 기용한 경찰을 갖다가 그 사람들 갖다가 세워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톨이 남김없이 다 빼앗아갔어요. 이거는 공들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다, 도둑놈. 결국 그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유지들한테 걸기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가 이제 뒤져나간 이게 바로 10월 항쟁입니다. 1946년 10월 1일. 그 당시에 대구경찰서, 지금 현재 중북경찰서입니다. 만세배하고 나하고 제일 선두에 섰고, 바로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서 경찰들이 바리게이트 쳐놓고 총을 여누고 있었더라고. 그때 철도노조원들이 우리하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진입하다가 총을 맞고, 그래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랬습니다. 경찰이 발포하던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하죠. 그래 처음에는 공포탄을 썼는데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그래 쐈겠지. 그러고 난데 우리가 꼼짝 안 하고 진입하려고 그럴 때 실탄을 갖다 그냥 철도 노조원 무리띠에는 노조원들을 갖다 상해가지고 쐈습니다. 그래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끝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피 흘리는 상황을 보고는 시위대들이 전부 다 해산했죠. 시위가 얼마나 격했습니까? 평화 시위지. 그냥 이제 우리 구호는 배고파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지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머쥔 것도 없고 막대기도 없고 머리띠도 없었고 현수막도 없고 프랑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일부 철도 노조 의원들은 머리띠를 했을 겁니다. 경찰 발포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도망갔죠. 뭐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동맹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자전거 타고 올라오면서 동맹으로 올라온 시위대가 곧 동맹에 도착할 것 같더라고. 큰일 났다. 빨리 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해야지. 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시위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그 놀란 이유는 뭡니까? 제한주지 지부장 하다가 미 군정이 기용해는 경찰이 파견되고 난 뒤에 제한주지 지부장을 했다. 그분한테 인수인계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파견된 경찰들이 아버지를 잡고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파견 나온 경찰들을 도와주다가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지역에 나가면 순찰을 안 하고 지역민들을 갖다가 얼마나 괴롭히고 재물 뺏어가고 안 주면 목니가 또다리 패고 치서 끌어가가지고 유치장 갖다 때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뭐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들을 갖다가 자꾸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해가지고 머리 가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걸 못하게 하는 아버지한테 감정이 생기는 거라 경찰들이. 그래가 아버지는 나 이래가 안 되겠다. 너한테 미움을 받을 내가 아닌데 내가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하고 별벌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몇 달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정의가 있어가지고 행여나 그 경찰이 다칠까봐 아버지는 내 이야기 듣고 뻘떡이를 서가지고 동면지서로 달려갔다. 그때 내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경찰들은 이미 아마 도망가고 없고 그러고 막대기를 했던 4~5명의 시위대가 경찰 관서에 집기를 막 부수고 있더라고. 그 건너편에 있는 면 사무실 집기 막 부수고 야단이 나고 막대기를 든 사람이 관서에 샀대. 그걸 수색해가지고 보니까 경찰 가족이 도망가지를 뭐 피신 뭐하고 관서에 벌벌 떨고 바로 그 있었다. 그래 시위대한테 무을 돌려가지고 끌이 나오는 걸 내가 봐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시위대를 딱 물리치고는 그 사람을 갖다 그 아줌마를 안정하게 사태를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폭동을 일으키고 했는 게 아니고 시위를 진정시키는데 애를 쓰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집에 들어왔죠. 시위가 끝나고 난 뒤에. 지역에서 명망이 높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천하장사셨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요새 젊은 사람같이 키가 많이 컸다고 180 정도. 그 운동을 크게 좋아했고 야구도 잘하고 또 역상도 잘하고 그럼 뭐 못하는 거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제 실험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천하장사했던 만나윤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 이제 아버지는 뭐 시시한 사람들 뭐 상대를 안 하고 당장 그 사람하고 붙여 달라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대. 그래 뭐 한두 차례는 있었겠죠 뭐.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는 재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케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하장사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대동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명망도 높으셨고 그 동명의 치안유지대장으로 이제
말하자면 선출이 되셨던 거죠? 예, 당시에. 그 선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사람이 예쁘고 했는데 이거 뭐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뭐 서로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배동말이다 하고 이러고 세안저지 지부장은 배동말이다 하고 당장 거기서 그만 결정돼 버니. 그래 시위가 끝난 10월 3일 칠곡 경찰서 형사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유 없이 무한 아버지를 연행해가지고 칠곡 경찰서 가는 겁니다. 수갑을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미 아마 4, 5명의 젊은 경찰들이 막대기를 들고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자마자 또 들패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는 기절했죠. 뭐 그럴 줄은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뭐 기진맥진 실신하고 피도 흘리고 그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발로 들이차고 뭐 실직해 있는 사람 갖다가 찌부차 딱 대기해놓고 정부들을 질주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 작은 놈과 반응 모양입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울고 온 집안이 막 눈물 빠다가 행방을 몰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궁금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대구 삼덕동 형무소입니다. 그 형무소에서 아버지가 소감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문매대를 신청을 했죠. 그래 접견을 했는데 접견실에 나온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어깨띠를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걷어봤죠. 왼쪽 팔입니다. 얼굴은 봉대를 감고 다리는 절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퉁퉁 있어. 무슨 말을 합니까? 울었죠. 눈물 받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작은 오빠하고 나하고 눈물 못 흘리고 말다방이 참 피가 배이더라고. 어린 마음에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버지 제목은 뭐냐면은 폭동과 포고령 위반으로 5년 형을 때려가지고 3년 9개월 복역하다가 석방했습니다. 3년 9개월 배송관이 가출하게 허가를 한다. 석방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집사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외관 미 군정청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경찰서 서는 놈이 자기네들이 이미 아마 두드려 패가지고 조작된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미 군정한테는 사인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징역 5년 선고하도록 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재판 내는 기라요. 재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 문서만 작성해가지고 바로 이제 대구 형무소로 이제 수감시켰어요. 요 시찰, 용공문자, 강집 LA 이런 식으로 불렸죠. 밤쯤 되면 동행지사에서 경찰을 일해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연행해 갑니다. 젊이서 끌려가가지고 밤중에 두드리 맞습니다. 봉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는 밤늦게서 도로를 너무 기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초진영이라는 날로 불러가지고 엎드리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를 얼마나 두드립니까? 아휴 허리가 굽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결석도 많이 했죠. 그게 한두 번 그때 하겠죠. 계속입니다. 계속. 하도 두드려 배고 아버지가 아파 못 견디니까 입원했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때 6.25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스스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그네들이 그 임의로 보도연맹 명부에다가 등재를 시켜가지고 보도연맹이다 잡아라 수배를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찾으시죠.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거를 아버지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를 연행해가지고 칠성파출소로 이제 데려갔죠. 그 뒤로부터 행방불명이죠. 그래 걸려가고 나면 뭐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행방불명이죠. 진역에 걸려온 사람 아침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전부 다 코바르트 다 갔습니다. 코바르트 광산서 전부 다 학살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연행대가 행방불명이 되고 난 뒤부터는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로 찾아왔어요. 행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그때는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바깥에 나가봐야 뺄갱이 자식이다 이런 소리 듣고 동네에서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를 저쪽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마다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제사 지내면 밥도 가져오고 이튿날 떡도 가져오고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얼렁거리잖아. 우리 집에 오면 빨갱이 물듣는다 얘기입니다. 올 16일 날 나가지고 5월 26일 날에 붙들려 갔습니다. 동명지사에 있는 지사장에 와가지고 5월 26일에 10시,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날로 연행해가지고 하더라고.
어디 가노? 가니까 칠곡경찰서 가야 된다. 그래 왜? 뭐 나도 모르겠고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근데 내가 따라갔죠. 뭐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이제 대표님 유치장에 딱 때렸더라고. 유치장에. 큰 거기서 뭐 구박을 받고 치죠. 그러고 또 가오간 고문을 받고 밤잠 안 자고 책상 들고 있고 무릎 꿇고 바로 앉았고 무릎을 밟고 서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지시방을 쫓아와가지고 그치 하는데 3개월은 유치하고 유치대가 있었죠. 내 혼자만 이제 유치원에 남았는데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배일생이니까 이견서를 적고 검찰로 보내라 해. 화물열차에다가 혁명검찰부에 갔다 말입니다. 그래 혁명검찰부에 가니까 전부 다 작성해있는 조서를 보고 별일 없네. 가라. 혁명검찰부에 검사가 보고 내려가라. 그래 풀어주대요. 혐의가 없다는 이런 뜻으로 네가 보내는 긴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오라 가는 기라. 나를 갖다 이제 예령해가지고 또 가는 기라. 왜 가느냐. 검찰에서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내려왔는데 와 갔냐. 하여튼 가야 된다 이기라. 그래 또 새로 또 취조를 받고 조사를 받고 또 이제 열차에 태워가지고 또 올 보내더라고. 내 친구가 그때 혁명검찰부 검사로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여부자니로 깜짝 놀래더라고. 그럼 아버지도 한번 왔다고 그래. 알았다. 제 며느리가 내 담당 검사가 나를 부르대. 아이 먼저 보내 니라 보내는데 또 올라왔나 이거야. 검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무혐의 징세를 내가 좀 안 줬구나. 이걸 줬으면 그걸 보이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니를 가라. 내가 그저 무혐의 통보를 내가 집에 니라 보내줄 테니까 니를 가라고 이거든. 혁명검찰부에 검사니까 서로 말이 통화를 끼고 아무 일도 아니다. 아버지 위령제 문제 때문에 왔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니다. 니라 보내라. 아마 그 친구의 말도 있었을 겁니다. 유족회 활동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거죠? 그건 뭐 위령제를 거행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걱정 나도 안 되겠다. 위령제를 모시게 되면 그 피학살자의 유족들이 다 모일까 아이가. 모이게 되면 문제가 크다 이야. 탄압하려는 차원으로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로서는 학식이 되게 높으셨잖아요. 아버지가 가석방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나한테 애원하더라고. 야야 법대 가거라. 법대를 보내가지고 내 원수로 갔겠다. 이래가 법대로 가라.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법대로 가기는 갔는데 연좌제 걸려가지고 뭐 100번 좋은데 시험 쳐봐야 돼도 안 하고 철도 공무원에 시험 쳐도 안 되고 당시에 뭐 사기업이나 이런 데 시험 치실 때도 뭐 안 됩니다. 아예 예, 갈 생각을 못 합니다. 큰 회사나 공직이나 이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네. 자식분들한테까지도 약간은 영향이 미쳤잖아요. 뭐 이제 우리 아가 그 사법고시 28기 사법고시 파스했는데 판검사가 될 줄 알았는데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연수원 성적은 좋았는데 예, 좋았는데 군법무관으로 가는 건 맞는데 가다고 나면 판검사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판검사로 임명을 안 해주더라고. 대법관한테 물어보니까 안 될 끼다 이거. 변호사 몰라도 판검사는 안 된다 이거. 하고 싶어서 판검사가 안 되겠구나. 변호사는 이제. 가정사가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계신 그렇겠지. 거죠. 대구 10월은 민생 항쟁이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 인사정책이 잘못됐고 식량정책이 잘못됐고 이게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인사정책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실정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군정을 나무랄 게 아니고 일제 잔재 경찰들이 미군정에 따라붙어가 미군정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용했습니다. 그런들은 미군정 막강한 미군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시민들의 재물과 금전을 갖다 경품을 다 빼갖고 그거다가 불응하면은 다짜고짜 뭉대 가지고 두드려 패는 게 바로 부자 방맹입니다. 방맹에 두드려 패면 돈이 나오니까요. 차라리 이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좋은 사람을 골라주시오. 이래서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던 일제 잔재 경찰을 갖다 기용하는 게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식량 정책은 일제 때 구장 반장 해놓은 놈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구장 반장은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가락 있고 전까지가 몇 개 있다가 다 알아요. 그 구장 반장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사사시 TV 가지고 막 다 뺏들어갑니다. 한 톨이 남김없이 다 뺏들어가. 이 두 가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지기를 10월 항쟁은 민생 항쟁이다.